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죠.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이재명 전 대표를 선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가 주목했던 거죠. 21세기 대명천지의 소위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내란을 일으킨 상황이고 그 내란을 갖다가 막아냈던 것들이 헌재 같은 경우는 뭐 시민 그다음에 계엄군의 아주 그 작은 어떤 거부 행동 이런 것들로 얘기했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계엄을 해제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해제를 갖다가 통과시켰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림 보시면 지도자 부문에 이재명 전 대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랑 같이 올랐습니다. 20명 정도 같이 올라 있고 또 개척자 부문에 로제, 가수 블랙핑크 로제도 포함됐습니다.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그 아파트를 히트를 시키면서 이렇게 같이 오르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몸값이 좀 많이 더 올라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저 사진을 보면 한쪽은 예를 들면 K 데모크라스, 그다음에 한쪽은 K 컬처를 상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앞으로 더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내란 사태 때문에 뒤로 좀 처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저런 정치 지도자와 저런 문화적인 크리에이티브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미래가 밝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 세계가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매우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전 당대표가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후보자를 뽑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강력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강한 나라가 경제가 강합니다. 실제죠.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경제를 결합시키는 대한민국의 2025년에 대한 미래 상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를 들면 사진, 장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지금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1강, 2약 얘기가 많습니다. 코끼리와 개미 싸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제 인수위 출범할 만큼의 500명이나 몰렸단 말이에요. 어제 성장과 통합이었나요? 싱크탱크. 예, 싱크탱크 핵심적으로 이재명 전 당대표가 추구하는 가치가 먹사니즘을 넘어서 잘살이즘으로 가자. 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들은 내란에 대한 어떤 진압, 내란에 대한 어떤 응징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우리 경제가 너무 힘들었고요. 민생 경제는 거의 바닥 상황이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뭐 2달 사이에 20만 명이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좀 제대로 좀 우리가 좀 살 수 있게 좀 경제를 살려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답하기 위해서 좀 나온 저 싱크탱크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싱크탱크가 앞으로 국민들에게 저렇게 하면 희망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타 후보들 2명, 이 약이라고 하는 그 2명은 너무 소외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건 제가 볼 때는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민주당의 3년 동안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재명 전 당대표가 이루어놓은 성과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국면들을 만들어냈던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였기 때문에 당원들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대응할 만한 어떤 가치,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두 후보가 만들어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는 뭐 구조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런 두 분이 이재명 전 당대표가 외에도 이런 어떤 전문적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미래지향적인 인물이 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번 경선 과정에서 보여주신다면 또 다른 새로운 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최근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이재명 예비 후보의 독주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이 없는 무당층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우선 대선 다자대결 그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당층은 먼저 나왔네요. 이재명 후보, 김문수 예비 후보, 이준석 예비 후보, 이낙연 이게 4명을 놓고 봤을 때 무당층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에 홍준표 후보의 경우도 봤을 때도 이재명 전 대표가 더 낫습니다. 다음은 한동훈 후보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전 대표에 비해서 무당층의 생각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내에도 현재 뭐 비토 세력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이고요. 조금 아까 표를 보시면은요. 이낙연 전 대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새로운 민주당으로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좀 대등해 보이는 수치도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내에서조차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근데 조금 아까 이 약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이번에 경선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경선 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본인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하면서 선대위원장까지 하겠다라는 형태로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희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도 좀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김경수 지사가 친노 친문의 적자로서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어떠한 그 이재명 대표의 보완제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조금 아까 나왔었던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후보라고 지금 할 수 없죠. 지금 출마하시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으니까. 네네네.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출마를 한다거나 그리고 저희 내부에 있어서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론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하셨다라든지 이렇게 뭐 고향이 호남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 경선이 조금 원활하게 정말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예비 독주는 강하지만 무당층에서는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요. 네. 예. 제가 볼 때 매우 악의적이고 비상식적인 기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가 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후보가 국민들에게 대선 후보로서 선택을 많이 받는가가 핵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대목이 아니라 무당층이라고 하는 소수입니다. 따지고 보면 무당층들 같은 경우는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은 되게 높고 기성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뭔가 전체 선거판에 변동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기사를 제목으로 딱 뽑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건 매우 악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사 제목으로 담지 않고 있고 비상식적인 내용들을 제목으로 달았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매우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표본해서 표집으로 예를 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좀 비과학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 말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항상 뭐 여러 명을 가지고서는 대권으로서 누가 가장 적합하냐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변함없는 1등으로 나오는 건 맞거든요. 네. 그리고 뭐 2, 3, 4, 5 등이 국민의힘 후보들로 나오는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없다라는 결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층에 한정을 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것도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보다 좀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되는 부분인 것이죠. 다만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무당층, 중도층이 좋아하실 만한 정책들을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여론조사 근데 이 부분은요, 관련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걸 무당층이 중도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예를 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 무당층 같은 경우도 표본이 되게 작아요. 전세표 중에 65명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과학적으로 해석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분께서는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소식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